안녕하세요. 영훈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영랑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공부하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나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 우음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지은 시인 김영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랑 시인은 1903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서울에서 은거하던 중에 9.28 수복 하루 전인 9월 27일 포탄 파편에 맞고 중상을 입어 29일에 운명했다고 합니다. 전남 강진 출생으로 본명은 윤식입니다. 1930년대 박용철, 정지용 등과 함께 신문학 동인으로 참여했으며 순수 서정시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잘 다듬어진 언어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한국적 정서를 담은 서정시를 주로 썼으나 일제 말기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현실 참여적인 작품도 남겼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5월, 독을 차고 검은고 등이 있습니다. 김영랑은 순수 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는 일제강점기에 창씨 개명,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절필 선언을 했고요. 해방 후에는 민족운동에 참가하는 현실 참여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 작품은 봄에 피는 모란을 통해 소망 실현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한 작품으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모란을 소재로 해서 한시적인 아름다움의 소멸과 그로 인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란이 피고 지고 또 피기를 기다리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화자는 비애 속에서도 숙명적으로 기다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역설적 표현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화자에게 봄은 모란이 피는 기쁨과 모란이 지는 슬픔이 공존하는 계절인 겁니다. 모란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늦봄에 피는 것으로 꽃의 모양이 크고 화려하며 대체로 붉은 꽃입니다. 동양에서는 고대부터 꽃 중의 왕으로 임금을 상징하며 부귀화 등의 별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열흘 붉은 꽃은 없다는 뜻의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란도 불꽃처럼 화려하게 잠시 피었다가 지고 마는 꽃입니다. 이런 모란의 속성을 토대로 이 시의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행과 이행을 보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화자는 모란이 피는 봄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합니다. 모란은 봄에 피기 때문에 봄은 화자가 기다리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화자는 모란과 봄을 동일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란은 구체적인 형태의
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모라는 화자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대상이면서 추구하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으로 삶의 보람이고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모라는 화자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모란이 피는 봄을 화자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소망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하면서 이행의 부사어 아직을 통해 그 기다림이 오래일지라도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모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숙명임을 암시합니다. 모란은 봄의 의미이기도 하고 봄의 완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술어를 보면 있을 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경어체와 여성적인 어조를 사용해서 부드러운 어감을 형성하고 섬세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행과 이행의 중심 내용은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삼행과 사행을 보겠습니다.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삼행의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뚝뚝은 음성 상징어로 모란이 낙화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성 상징어와 하강 이미지를 통해 모란이 지는 데서 오는 화자의 상실의 아픔과 절망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행에서 모란이 지고 나면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거라는 그런 표현에서 모란은 봄과 같은 의미로 쓰여서 화자에게 모란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봄을 여인 서름은 모란이 떨어진 슬픔인데요. 봄은 모란이 피는 계절로 모란은 봄 자체이며 화자의 삶의 보람과 의미를 뜻합니다. 즉, 모란이 떨어졌다는 것은 삶의 보람과 의미가 무너진 순간에 비해 봄을 상실한 화자의 슬픔을 나타냅니다. 사행에 서름에 잠길 테요라는 표현에서 화자는 이미 모란이 지고 난 후의 슬픔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슬픔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행에서 8행까지 보겠습니다.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오행의 5월의 어느 날은 봄의 막바지로 모란이 지는 날이면서 봄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모란이 지고 진 모란마저 시들어 사라짐으로써 화자가 절망을 느끼는 날입니다. 무덥던 날은 모란이 시들어가는 봄의 막바지 기후를 가리킵니다. 육행에서 떨어진 모란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는데요. 모란이 시들고 낙화가 소멸하고 봄이 사라져 갑니다. 그것이 화자의 슬픔의 원인입니다. 칠행에서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모란이 소멸된 정점으로 화자의 보람과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려 상실감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팔행에서는 모란이 모두 사라진 후에 화자의 보람이 무너졌다고 서운해합니다. 이 보람은 모란이 피어서 모란을 보는 기쁨으로 화자의 속망을 이룬 보람을 말합니다. 서운케, 서운케는 서운하게의 준말로 음악성을 위해서 축약한 형태인데요.
모란이 피었을 때의 보람을 잃고 화자의 소망이 덧없이 사라져간 상실감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행과 시행을 볼게요. 모란이 지고 나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구행에서 모란이 지고 나면 내 한 해는 다 갔다고 표현했는데요. 한 해는 모란을 기다리는 시간과 보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란이 한순간에 덧없이 진다는 느낌을 표현합니다. 모란이 지고 난 후의 상실감 때문에 남은 나날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화자의 심리가 잘 드러납니다. 화자는 모란이 지는 것을 인생 전체를 잃은 것과 같이 생각하는데 그만큼 모란이 화자에게 소중한 가치나 의미가 있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과정법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행에서는 모란이 지고 난 후에 360날 울면서 지낸다고 과정법을 통해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허무의 감정과 기다림의 나날을 강조합니다. 모란이 피어있는 잠깐의 시간을 위해서 360날의 기다림과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360날은 모란이 지고 화자가 상실의 슬픔에 빠져 지내는 날이면서 모란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리킵니다. 1년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을 360날이라고 표현해서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기다림의 나날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슬픔의 정서를 강조해서 모란이 다시 피기까지의 기다림의 시간이 매우 길다고 느끼는 화자의 심리와 모란을 잃은 서글픈 정감의 깊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구행에서는 한 해, 시행에서는 360날로 표현해서 화자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행의 한양은 한결같이 늘이라는 뜻을 가진 부사어로 이 감각적인 시어를 구사해서 모란이 지고 난 후에 상실감과 절망감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삼행에서 십행까지는 모란이 지고 난 후의 슬픔과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행과 12행을 보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마지막 부분인 11행과 12행은 처음 부분인 1, 2행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미 상관 구조를 통해서 형태적인 안정감을 주고 운율을 형성하며 기다림과 상실의 기쁨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2행의 아직이라는 부사어를 통해서 화자의 기다림은 숙명적으로 반복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란은 해마다 피고 질 것이기 때문에 지고 나면 피기를 기다리고 피면 기뻐하고 또 모란이 지고 나면 필 것이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모란이 피는 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직이라는 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서술어 기다리고 있을 테요 뒤에 목적어 찬란한 슬픔의 봄을를 배치해서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도치법이 쓰여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자에게 봄은 모란이 피는 기쁜 시간이지만 모란이 지기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봄은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계절로 이 복합적인 감정을 역설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비행의 찬란한 슬픔의 봄에는 역설법이 쓰였는데요. 역설법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표현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내용을 강조하는 수사법입니다. 찬란한 슬픔은 긍정적인 수식어인 찬란한과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비수식어인 슬픔 사이에 논리적인 모순이 존재하는 모순 형용이 쓰여서 모란이 피는 기쁨과 모란이 지는 슬픔의 감정을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슬픔이라는 관념을 찬란한이라고 눈에 보이듯이 시각적으로 표현한 관념의 시각화도 쓰였습니다. 찬란한 봄은 모란이 피는 봄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고 슬픔의 봄은 모란이 지는 봄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으로 절망적인 슬픔이 아니라 기다림을 전제로 한 슬픔입니다. 모란이 지고 났을 때의 슬픔을 알면서도 모란이 피는 기쁨이 있기에 모란에 대한 기다림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1행과 12행은 모란이 피기를 기다린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는 처음 부분에 모란이 피는 봄을 기다린다. 가운데 부분은 모란이 지고 난 후에 상실과 슬픔을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란이 피는 봄을 기다림, 이렇게 반복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모란을 소재로 해서 인간의 소망과 슬픔을 노래한 순수한 서정시입니다. 모란의 개화와 낙화라는 자연현상에 주목해서 한시적인 아름다움의 소멸을 바라보는 슬픔과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지만 봄이 되면 또다시 모란이 필 것을 믿기에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미 상관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작품에서 봄은 아름다움이자 소망으로 상징되는 모란이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화자는 봄을 기다리면서 모란이 피기를 소망하고 그 모란이 지면 상실감을 느끼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봄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이 작품은 모란이 피었다 지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란이 피는 봄은 찬란한 계절이지만 그 찬란한 계절은 유한해서 화자는 그것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런 화자의 인식이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역설적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의 모란은 아름다움이자 삶의 보람이고 유일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5월의 어느 날 피었다가 이내 지고 마는 모란처럼 화자에게 삶의 보람이란 짧고 어떻게 보면 허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화자는 이 허망한 소망 때문에 1년의 거의 대부분을 벅찬 기대와 슬픔 속에서 보내듯이 인생에서 정말 아름다운 순간은 극히 짧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은 모든 것을 보상할 만큼 강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주제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제는 모란이 피기를 간절하게 기다림입니다. 특징을 보면 처음 부분과 끝부분이 내용과 구조면에서 서로 대응하는 수미 상관의 구성을 통해서 주제의식인 모란의 개화를 기다리는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징 2번을 보면 역설적인 표현과 도치법을 통해서 아름다움의 기쁨과 그것의 덧없음에 대한 슬픔의 정서를 잘 보여줍니다. 특징 3번을 보면 세련된 시어를 사용하고 뭐뭐 할 테요, 뭐뭐 하느니, 뭐뭐 내다 이런 등의 부드러운 어조를 통해서 문학적인 아름다움과 섬세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징 네 번째를 보면 뭐뭐 할 테요. 이거를 반복하고 있고요. 모란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수미 상관 구조가 쓰이고 있고요. 두행이 한 단락을 이루면서 호흡의 속도를 조절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징 5번을 보면 모란이 피는 봄을 기다림, 모란이 지는 상실과 슬픔, 모란이 피는 봄을 기다림이 반복되어서 이렇게 반복 순환 구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영랑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른 강의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